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01년 월드시리즈 6차전이 열린 밴쿠원 볼파크 관중석에는 11살 소년 게리 콜이 있었습니다. 콜은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지만 뉴욕 출신인 아버지를 따라 양키스 팬이 됐습니다. 콜이 만들어온 응원 피켓에는 양키 팬, 투데이, 투모로우, 포레버가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소년의 발언과는 다르게 애리조나가 완승을 거두고 일리미네이션 경기를 승리합니다. 2차전에서 랜디 존슨이 9이닝 11KO 완봉승, 앤디 패티시 7이닝 4실점 패전으로 존슨이 승리를 거둔 데 이어 6차전에서도 존슨이 7이닝 7K 2실점, 패티시 2이닝 7피안타 6실점으로 존슨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한 가지 의아했던 점은 이미 4회에 15대 0이 됐는데도 밥 브랜니 감독이 7회까지 던지게 하면서 존슨이 104구를 기록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변수가 되지 않았고 다음날 구원등판에 나선 존슨은 떨어진 구속으로도 마지막 4개의 아웃카운트를 잡아내 기적의 9회 말을 세팅해줍니다. 네,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 9회 말에 일어났고 김병현이 월드시리즈 최초로 2경기 연속 블론을 범했음에도 애리조나는 창단 4년 만에 우승하게 됩니다. 한편 뉴욕 매츠 유리스 파밀리아는 2015년 월드시리즈에서 2경기 연속 블론을 범한 두 번째 투수가 됐고 단일 월드시리즈 3블론이라는 최초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4년 연속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한 양키스를 꺾었기 때문에 2002년에도 애리조나는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됩니다. 김병현은 악몽을 털어내고 36세이브를 올렸고 트윈타워는 더 대단한 시즌을 보냅니다. 존슨과 실링은 2001년 도합 506.1이닝과 승리 기여도 18.9를 기록했고 2002년에는 도합 521.1이닝과 승리 기여도 19.3을 기록합니다. 521.1이닝은 올해 샌프란시스코 선발진의 729.1이닝과 208이닝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002년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서 애리조나는 존슨이 무너졌고 실링이 호투한 2차전에서는 김병현이 올라오기 전 8회 말에 역전을 당하며 3차전에서도 미겔 바티스타가 버티지 못해 세인트루이스에게 3연패를 당하고 탈락합니다. 그리고 창단 2년차부터 4년 동안 평균 94승을 기록하고 3번의 지구 우승을 한 전성기가 끝나고 맙니다. 2007년 밥 멜빈 감독의 애리조나는 디비전 시리즈에서 컵스를 꺾지만 NLCS에서 락토버 열풍에 당했고 이안 케네디가 21승을 한 2011년에는 디비전 시리즈 5차전 승자 독식 경기를 패합니다. 애리조나는 9회 초에 동점을 만들지만 10회 말 마무리 JJ 푸츠가 나이저 모건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습니다. 지난 와일드카드 시리즈 때 미러키가 모건에게 시구를 맡겼던 이유입니다. 토니 라루사가 자신의 제자인 데이브 스튜어트를 데리고 우왕좌왕했던 애리조나는 라루사를 2년 반 만에 해고합니다. 라루사는 그래도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납니다. 보스턴의 단장인 마이크 헤이즌을 새로운 단장으로 데려온 거였습니다. 당시 헤이즌은 보스턴과 계약에 묶여 있어 이적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라루사의 절친이며 브래드 지글러를 보내준 트레이드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 보스턴 돈브로스키 사장은 헤이즌의 계약을 풀어주게 됩니다. 돈브로스키는 라루사가 해고를 당하자 보스턴의 사장 고문으로 데려옵니다. 현재 필리스의 사장으로 있는 돈브로스키는 공교롭게도 헤이즌이 이끈 애리조나에게 NLCS를 패함으로써 월드시리즈 진출이 좌절됩니다. 다시 헤이즌 이야기로 돌아가서 헤이즌은 보스턴의 벤치코치를 애리조나의 새로운 감독에 임명합니다. 토니 로블로였습니다. 그리고 부임 한 달 만에 대형 트레이드를 합니다. 미치 애니거와 진 세구라를 시애틀에 주고 타이완 워커와 케텔 마르테를 데려옵니다. 당시 더 메인칩은 제2의 킹 펠릭스로 기대받았던 워커였지만 워커가 애리조나에서 좋은 활약을 못하고 떠나는 반면 마르테는 구단 친화 계약을 2번이나 받아들였고 이번 NLCS의 MVP가 됩니다. 헤이즈는 시즌이 개막하기 직전 신시내티가 웨이버로 버린 선수를 클레임을 걸어 데려옵니다. 크리스찬 워커였습니다. 헤이즌과 로블로의 첫 해인 2017년 골드슈미트와 제이크 램이 30홈런 100타점 듀오가 되고
그레인키가 부활에 성공했으며 로비레이가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패트릭 코빈도 반등을 만든 애리조나는 서부 2위이자 와일드카드 1위를 합니다. 애리조나는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에서 서부 3위이자 와일드카드 2위인 콜로라도를 꺾지만 경기가 난타전으로 진행되면서 다저스 적용용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로비레이를 쓰게 됩니다. 애리조나는 1차전 선발 워커의 1이닝 4실점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고 골드슈미트가 11타수 1홈런에 그친 시리즈에서 3연패 탈락을 합니다. 애리조나는 2018 시즌이 끝나고 골드슈미트를 트레이드합니다. 트레이드는 성공적이지 않았지만 1루를 워커에게 줄 수 있게 됩니다. 2019년 마감 시한에 했던 그레인키 트레이드도 성과가 없었지만 상당 금액을 털어내게 됩니다. 1066경기에서 기록한 41승 25패가 내셔널리그 1위에 해당됐던 애리조나는 그러나 이후 50경기에서 16승 34패를 기록하고 추락합니다. 와일드카드 순위는 6위로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은 13%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애리조나는 마감 시한 때 딱 2명, 토미 펜과 폴 시월드를 데려옵니다. 신의 한 수는 시월드였습니다. 스캇 맥커프, 앤드류 체이핀, 미겔 카스트로에게 집단 마무리를 맡겼던 애리조나는 마무리가 최대 약점이 됩니다. 하지만 시월드는 첫 세이브 기회를 날린 이후 13세이브 1블론 2.16을 기록함으로써 1년 내내 열려있던 뒷문에 확실한 빗장을 채웁니다. 반면 2021년에 켄달 그레이브먼을 뜬금없이 휴스턴으로 트레이드하고 결국 포스트 시즌 진출이 좌절됐던 시애틀은 이번에도 시월드를 트레이드하고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합니다. 피홈런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마무리로는 늘 불안했던 시월드는 포스트 시즌에서는 6세이브 노블론, 8이닝 11K 무실점으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규 시즌 내내 불안했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6세이브 노블론, 1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던 2021년 애틀란타의 윌 스미스를 생각나게 합니다. 한편 스미스는 현재 텍사스 불펜에서 한직을 담당하고 있지만 2021년 애틀란타, 지난해 휴스턴에 이어 3년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애리조나 이야기로 돌아가서 팀의 가장 약점이었던 불펜이 가장 큰 강점으로 변신하자 애리조나는 전문가의 무덤이 됩니다. 비트라이터 23명이 참가한 디 애슬레틱의 시리즈 예상에서 애리조나는 15%의 지지율에도 85%의 미러키를 꺾었고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22%의 지지율로 78%의 다저스를 꺾습니다. NLCS에서는 23명 모두의 외면을 받고도 필라델피아를 7차전 끝에 꺾는 올가을 최고의 이변을 연출합니다. 그렇다면 월드시리즈 예상은 어떨까요? 이번에도 디 애슬레틱 전문가들은 텍사스 63%, 애리조나 37%로 애리조나를 외면했습니다. 애리조나는 만약 우승한다면 4번의 시리즈에서 모두 업셋을 만들고 우승하게 됩니다. 22년 전과 비교하면 애리조나가 랜디 존슨, 커트 실링이라는 최고의 원투펀치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양키스는 무시나, 패티트, 클레멘스, 엘두케, 4인 로테이션이 탄탄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볼디 몽고메리의 텍사스가 갤런 켈리의 애리조나보다 뛰어난 원투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CS 2경기에서 부진했던 갤런이 문제입니다. 타선도 텍사스가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3선발 브랜든 팟, 그리고 텍사스보다 두터운 불펜은 시리즈가 장기전으로 갔을 때 애리조나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연 애리조나의 반란은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 5시 반 야구야구 라이브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키스는 샌디에고에서 후안 소토를 데려오기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올해 연봉이 2,300만 달러였던 소토는 내년에는 3천만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며 샌디에고가 소토를 잡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샌디에고는 소토를 반드시 판다는 건 아니지만 조건이 좋으면 팔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정 OPS가 175였던 저지를 제외하면 외야의 공격력이 심각했던 양키스에게는 못한다 한 올해도
조정 OPS 158을 기록한 소토가 엄청난 도움이 될 게 분명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